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중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엄마표 영어의 꽃인 인풋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는 이 인풋에서 시작해서 인풋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엄마표 영어에서 이 인풋의 역할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인풋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도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3시간은 최소 영어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하죠. 언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부모님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작 인풋의 양보다는 이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 교육에서도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단지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짧지만 양질의 시간, 영어로는 우리 quality time이라고 하는데요. 양질의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언어 습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이 2~3시간의 영어 노출이 아니라 양질의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유아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혹은 엄마표 영어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필수 원서들 혹은 유명한 상 받은 그림들, 작가들 책만 찾아서 읽혀요.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영상들 위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인풋의 퀄리티는 문제 없어요. 아니 무슨 상 받은 책들, 필수 원서들, 추천 영상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정말 양질의 인풋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뭐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양질의 인풋일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언어 습득을 위한 양질의 인풋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바로 comprehensible input, 즉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인풋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00%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인풋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풋의 70 혹은 80%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20에서 30% 정도는 모르는 표현들이나 낯선 문장 구조들이 들어간 그런 컨텐츠가 좋은 인풋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리스닝의 측면에서는 이제 말하는 화자의 발화 속도 역시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흔히들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영어를 한국어로 1:1 번역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 문맥과 이 상황으로 유추해서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새로운 표현을 들어도 뭐 앞뒤 문맥을 얼추 이해해야 이 모르는 표현이 유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려면 받아들이는 인풋의 70에서 80%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나머지 20에서 30%를 앞뒤 문맥과 혹은 상황에서 유추해서 새로운 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즉 외국어 습득의 분야에서는 이거를 I plus 1 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I, 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1, 한 단계 정도의 챌린지가 있는 인풋이 언어 습득을 위한 양질의 인풋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지금 만 2세에서 3세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성인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빠른 속도로 막 평소에 쓰다 한자어나 표현들 막 섞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름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만 골라서 머릿속으로 한번 걸러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아이들은 모르는 표현을 들어도 이제 앞뒤 문맥상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면은 이제 물어보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아이들이 아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거고요. 부모님과의 대화, 즉 인터랙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영상 인풋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어 동영상,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 같은 거 우리 4세나 5세 아이들한테 이제 적당한 영상이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던데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웃으면서 보더라. 흔히들 이걸 흘려듣기라고 부르죠. 네. 근데 아니 웃으면서 보고 있다고 정말 다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실상은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이들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림과 상황 혹은 억양을 보고 상황을 유추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 습득 장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란 게 그렇게 영상을 여러 번 혹은 몇십 번 본다고 정말 마법처럼 뿅 하고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 습득 장치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interaction, 아이와의 그 언어를 말하는 누군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기들은 원래 엄마 뱃속 양수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수영을 할 줄 안돼 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나 튜브도 없이 그냥 수영장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 같은 영상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상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간과하시는 거는 이 전제 조건이
원어민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원어민 아이들이 이 영상을 만 3세 이제 전후로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 전에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수많은 comprehensible input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준비 과정 없이 어린 아이들이 본 영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듣고 무조건 첫 영상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원어민 아이들처럼 그림과 상황만 보고 언어를 배우라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영상을 애들이 재밌다고 계속 봅니까? 아이 입장에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보기 싫어하는데 참고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 귀가 팍 트이면서 다 이해가 될 거야 라면서 계속 억지로 보여주면 이거는 또 아이 입장에서는 고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되려 아이들한테는 이제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성향과 부모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 거부 반응의 정도는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때가 고비다.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엄마 아빠 영어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반이겠죠. 네, 잘 넘어가든가 정말 영어를 싫어하든가. 그런데 만일 재밌다고 계속 빠져보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 수 있는 게 하나도 말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영상을 내가 계속 보는 경우라면은 움직이는 캐릭터나 이 영상이 심취해서 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스크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수없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상황과 캐릭터의 대사, 특정 단어를 얼추 매칭시키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좀 분명되게 명시되는 단어들 있죠? raining, cloudy, 아니면 look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표현 배우겠다고 대체 애들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super simple song 같은 기초적이지만 재밌는 영상들 혹은 예산을 좀 쓰면은 이제 튼땡 영어나 잉글리시 계란 같은 이제 비원어민 아이들을 위해 제작되는 그런 교육용 영상을 보면서 기초를 다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학습지 혹은 전집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자세하게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을 통해 언어를 배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되려 한국에서 엄마평을 하면서 영상 없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아이들한테 이제 흘려듣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영어 영상을 무작정 꾸준히 보게 하면은 나중에 영어를 습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환상은 버리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영어 전혀 못했는데 계속 DVD 많이 보여줬더니 어느 순간 다 이해하고 말하더라.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엄마평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페파피기를 보기 그 전까지 아무런 영어 인풋이 없었을까요? 혹은 그냥 정말로 흘려듣기만 했을까요? 다시 정리하지만 책이든 영상이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 영상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어 외적인 단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 2단계 정도의 챌린지가 있는 그런 comprehensible input이 양질의 인풋이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언어 습득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국어를 배우듯 이제 굳이 한국어를 해석해 주지 않아도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 아이들이 영어 컨텐츠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한 포인트만큼 혹은 더 중요한 엄마표 영어에서 양질의 인풋의 이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meaningful. 아이들에게 이 인풋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아이의 동기, motivation이죠. 무슨 인풋이든 간에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혹은 좋아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좋다는 거죠. 한글책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저명한 작가가 쓴 그림책이라고 전집을 사놨는데 애들이 안 읽으면 강의 못 하잖아요.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그 책들 몇십 번 읽으려고 하잖아요. 영어책도 똑같아요. 괜히 무슨 상 받은 작가 책이라고 혹은 누구누구가 추천해준 책이라고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캐릭터 관련 혹은 그림책, 그림 작가의 이제 책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똑같은 책 100번 읽어달라고 해도 그냥 100번 읽어주세요. 그 책 내용을 달달 외우면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당연히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혹은 캐릭터 관련이면은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겠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I+1 내 아이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의 인풋이어야 된다는 거 계속 유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meaningful, 이 의미 있는 인풋이라는 게 딱 주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relevant, 즉 얼마나 아이와 이 인풋이 관련이 있냐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는 아기들이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가 항상 아이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보여주면서 딸기 먹을래? 하고 처음으로 서면은 우리 애기 일어났네 처럼 이러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인풋을 받으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혹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리는 인풋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흘려듣기라고 해서 아이들 놀면서 혹은 차에서 계속 영어를 들려주라고 하죠. 네. 언어 습득을 위해서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죠. 다만 아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영어를 계속 틀어두는 건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상호작용이 없는 혹은 관련 없는 소리들은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량 이동할 때 CD를 틀어주고 싶으시다면 최소 이 스토리의 경우에는 최소 아이들이 두세 번은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내용의 책이나 여러 번 본 DVD, 노래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게 그런 게 효과적인 인풋이라는 거죠. 자, 영어 노래나 찬트를 통째로 아이가 외우고 있다고 해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냥 소리를 그냥 따라 하는 것 뿐입니다. 네, 뭐 향후 문장 구조라든가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포인트는 동의하지만 그럴 거면은 애초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이와 관련이 있는, 즉 아이한테 의미가 있는 소리를 틀어주는 게 언어 습득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차에서 나오는 소리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흘려듣기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아이에게 무의미한 내용을 정말 틀어주면 그건 정말 흘려듣기예요. 자, 그럼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인풋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 두 가지. 1번, comprehensible input.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정도. 그리고 영상의 경우는 언어 외적인 단서가 많으니까 두 단계 정도의 챌린지가 있는 인풋이어야 한다. 자, 2번, meaningful input. 아무거나 보여주고 아무거나 들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관련 있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컨텐츠에 노출시켜줘라. 물론 이 두 가지 요소 다 기본 바탕은 motivation, 즉 아이들이 영어 인풋에 거부 반응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책, CD, 영상 고르는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한 좋은 인풋의 조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인풋이 뭘까요?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렇게 맞춰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이와 관련이 있고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의 인풋. 뭘까요? 사실 앞서서 몇 번 언급했지만 바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죠.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다룰 주제지만 이 대부분 부모님이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우리 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어떤 수준의 인풋이 적절하고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잘 봐서 내 아이에게 맞는 인풋을 골라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personalized, 이제 개인 맞춤 인풋을 줄 수 있다는 게 영유나 다른 학원표 영어와 다른 엄마표 영어만의 최고 장점인 거죠.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다음 영상에서는 인풋만큼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다 힘내시고요. 매 순간마다 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는지를 떠올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인풋만큼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